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6가지 지방연소 호르몬 중 나머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방 축적 호르몬인 인슐린과 서로 기량작용, 즉 반대되는 작용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지방연소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의 주된 기능은 식간 공복 시 체내 혈당이 떨어지면 분비되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글리코겐뿐 아니라 지방 또한 분해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글루카곤은 운동 시 증가하며 또한 단백질 섭취 시에도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글루카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주된 촉발요인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 시에는 지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통해 혈당을 높여 지방 축적 호르몬인 인슐린의 증가를 야기하므로 오히려 해당 글루카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적정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티솔과 같은 부신에서 분비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코티솔은 부신 피질, 즉 겉부분에서, 아드레날린은 부신 수질, 즉 안쪽에서 분비되며 지방 대사 관점에서의 그 기능 또한 반대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코티솔이 증가되면 지방 축적이 활성화되지만 아드레날린이 증가되면 지방 연소가 활성화됩니다. 사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주된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을 각성시키므로 준비시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Fight or Flight Response, 즉 투쟁 및 도피 반응이 있습니다. 즉 아드레날린은 위협적인 존재와 싸우거나 혹은 해당 존재로부터 도망갈 때 우리 몸을 각성시켜주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하면 심박수, 대사율, 혈압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주는 해당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지방 연소 기능 또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주된 촉발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촉발시키기 위해 매번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를 촉발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연코 운동 수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운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비교적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거나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수행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도하고 빈번한 고강도 운동의 수행은 지방 축적 호르몬인 코티솔 또한 만성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운동 프로그램에 고강도 운동뿐 아니라 항상 중저강도 수준의 운동도 함께 포함시켜 병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크게 T3와 T4 두 개의 호르몬이 있고, 이 둘은 이름처럼 갑상선에서 분비되며 뇌의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된 기능은 간단히 말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인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숫자와 크기, 그리고 그 활동성을 증가시키므로 우리 몸의 대사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율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섭취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수행할 때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주된 촉발 요인은 충분한 영양소 섭취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섭취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시기를 수행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다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주된 남성 호르몬으로 남성의 경우 고환,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생산되며 성별과 상관없이 부신에서도 일정량 생성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기능으로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근육 단백 합성은 촉진하고 근육 단백 분해는 억제하므로 근비대에 기여하고 뼈, 피부, 털 등의 성장에도 관여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인 지방 연소 또한 활성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의 촉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적당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질 높은 충분한 수면 등이 있습니다. 즉 테스토스테론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 단백질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정 수준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충분한 휴식, 즉 질 높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까지 총 3개의 영상을 통해 지방 제거 극대화를 위해 먼저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지방 축적 호르몬과 6가지 지방연소 호르몬 각각의 기능 및 그 촉발 요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해당 호르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된 촉발 요인들 또한 공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당 호르몬들에 대한 그 기능과 각각의 촉발 요인들은 제가 언급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3개의 영상들은 지방 제거 극대화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호르몬들에 대한 그 기능과 호르몬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단순화하여 소개해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보다 자세한 사항들, 특히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각 호르몬들의 촉발 및 억제 요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영상들을 통해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 제거 극대화를 위해 먼저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지방연소 호르몬 중 나머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